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상권 설정 함부로 해주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남의 토지를 쓸 거야. 그럼 무조건 지상권 설정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때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부동산 권리의 어떤 속성, 개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부동산 권리 중에서 소유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소유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 힘들을 타인으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았을 때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힘이에요. 이런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아니면 공유자 전부 지분 이전, 혹은 지분 이전, 일부 지분 이전 이런 형태로 등기부에 표기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부동산 권리 중에서 용익 물건이라고 불리는 권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용익 물건은 소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사용하는 힘, 수익하는 힘, 처분하는 힘 중에서 소유자랑 합의해서 사용하는 힘, 수익하는 힘을 소유자랑 합의해서 가지고 온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용익 물건들은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중에서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 등기부 등본에만 표기되는 권리예요. 토지 등기부 등본에만. 그 건물 등기부 등본에서는 볼 수 없는 권리예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마지막 세 번째인 전세권은 건물, 토지 양쪽에서 다 볼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용익 물건들 중에서 지상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사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귀인을 만났어요. 귀인. 이분은 백종원 선생님보다 요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분한테 그 요리 스킬만 전수받을 수 있으면 내가 음식 장사해서 대박이 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사정하고 사정해서 이분한테 요리를 전수받았어요. 그래서 이분 집에 들어가서 한 3년 동안 요리 스킬을 모두 전수받았어요. 3년 뒤에 이제 제가 하산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음식 장사만 하면 대박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대박이. 근데 3년 동안 제가 수익이 없다 보니까 제가 제 음식 장사를 할 만한 이렇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이 부족하면 저는 음식 장사를 못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누구한테 빌리면 되잖아요. 그쵸? 빌리면 돼요. 근데 보니까 B가 저예요. B가 저고 제 친구 막연한 친구 A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사업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그 수도권 인근에, 서울 인근에 굉장히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 토지를 하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어요. 이 토지예요. 이 토지. 여기가 딱 서울이랑 근교에 있고 풍경도 좋아서 음식 장사 하기가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토지 등기부에는 제 친구가 소유권자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야, 친구야, 너 얼마 전에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그 토지 있잖아. 어떻게 할 거야? 팔 거야? 아니면 여기 개발할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 지금 사업하는 것도 바빠. 근데 어쨌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토지니까 그냥 둘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제안을 했어요. 친구야, 어차피 놀릴 땅인 거면 내가 이 토지 위에 내가 어쨌든 비용 들여서 간이 건물 좀 지어서 음식 장사 좀 하고 싶어. 괜찮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어차피 노는 땅인데 그러면 네가 네 비용 들여갖고 네가 건물 하나 지어서 음식 장사해 라고 허락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당연히 저는 친구한테 고맙다라고 얘기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친구랑 약속을 한 거예요. 이 토지를 사용하도록 약속을 하고, 그리고 제가 제 비용을 들여서 간이 건물을 지어서 음식 장사를 시작했어요. 어쨌든 이제 건물 짓는데 돈이 좀 들어갔겠죠. 간이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장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건물 공사비 다 뽑고요. 앞으로 이제 돈 벌 일만 남은 거예요. 이제 입소문도 많이 나고 단골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좋아를 하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토지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A라는 사람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냥 구두상으로 약속만 한 거예요. 친구니까. 이건 둘만의 약속이죠. 자, 만약에 그러면 내가 A랑 약속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약속이 틀어졌으면 난 누구한테 따져야 돼요? A한테 따져야 돼. A한테. 그죠? 약속한 상대방한테 따질 수 있죠. 약속한 상대방의 와이프, 약속한 상대방의 딸내미한테 따질 수 있어요? 아니죠. 약속한 상대방한테만 내가 야, 왜 약속대로 안 지켜? 라고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가 갑자기 사업이 좀 어려워졌나 봐요.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저 토지를
C라는 사람한테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나는 저 토지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A랑 약속한 거지 C랑 약속한 건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C라는 사람이 나 이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인데 이제 내 땅에서 나가줘. 나 여기 내가 단독주택 지을 거야. 나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나 그 전 소유자랑 사용하라고 약속 받았는데?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랬더니 C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A랑 약속한 거고 약속한 그 사람한테 가서 따져야지 왜 나한테 따져?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저는 굉장히 곤란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토지를 사용하겠다라고 어디에 알려준 게 아니거든요. 얘는 이 사람이랑 사람과 사람들을 약속을 한 거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떤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한테만 따져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전 이 사람한테 새로운 소유권자인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떤 권리 주장이나 이걸 할 수 없는 거,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이용하라고 국가에서 만들어준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자, 지상권이라는 건 뭐냐면 남의 토지가 있어요. 남의 토지. 남의 토지가 있는데 어쨌든 내 비용을 들여서 내 소유의 건물, 내 소유의 수목, 내 소유의 공작물, 뭐 토지 위든 토지 아래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내 소유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예요. 이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불러요. 지상권. 이름이 지상권이다 보니까 토지 위쪽으로만 지상권에 효력이 미친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지상권은 토지 위쪽뿐만 아니라 토지 아래쪽까지 그 영향, 힘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 저장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상권 설정한 다음에 남의 토지 위에 저희가 만들어 놓고 어떤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선 이렇게 했어야 돼요. 친구가 그렇게 하래요. 토지를 쓰래요. 그러면 그냥 오케이 땡큐 고마워 너밖에 없어 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럼 친구야 내가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권리가 있다라는 거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자. 어디에? 등기부 등본에. 권리 공시하라고 만들어준 서류가 등기부 등본이거든요. 자, 어떤 이름으로? 지상권이라는 이름으로. 난 남의 토지 위에 내 소유의 음식점, 건물 지어가지고 이득을 얻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으로 국가에서 만들어준 게 지상권이니까.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지상권 설정해줘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친구가 알았어 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토지 등기부 등본에 지상권 B, 나의 이름으로 기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저렇게 등기부에 표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나의 권리를 등기부에 공시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권리들은 후순위 권리는 앞에 있는 권리한테 피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원리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내가 어떤 권리를 설정했는데 나보다 보지도 못했던 다른 후순위 권리자가 와서 나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상권 설정하게 되면 뒤에 어떤 권리가 붙든 이 권리자들은 나한테 피해를 못 줘요. 언제까지? 30년 동안에는. 그럼 30년 동안에는 내가 이 토지를 지상권자로서 그 목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해보지 않고. 그게 소유권자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요, 친구가 안 된다고 하면 지상권 설정 못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강제로 막 이렇게 윽박 지르고 협박할 수는 없잖아요. 예. 소유권자가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 30년은 그럼 두 분이 합의하에 정해요? 이게 이제 그 최단 기간이라는 게 좀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같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제 소유의 건물을 지어요. 이거는 제 거예요. 제 거. 남의 토지 위에 있지만. 그러니까 나는 남의 토지 위에 지상권자이기 때문에 저 건물을 존속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30년 동안은. 자,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C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C라는 사람은 이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올 때 등기부 받겠죠. 등기부 안 받으면 누구 잘못이에요? C 잘못이에요. 왜냐면 이 부동산의 권리관계 확인하라고 국가에서 만들어준 서류인데 그거 확인 안 한 건 제 잘못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얘는 이 등기부를 받든 등기부를 보지 못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든 어쨌든 법률적으로는 이 소유권 C는 지상권을 인정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법률적으로는 뭐냐면 이 후순위 권리자인 소유권은 지상권이 목적 달성할 때까지 얘한테 피해를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 설정하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들한테 내가 대항할 수 있어요. 등기부 등본에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요. 지상권 설정이라고 표기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접수일자 있고 등기 원인일 날짜가 두 개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지상권 설정 원인일은 2011년 2월 15일이고 접수일은 2011년 2월 16일이에요.
날짜가 다르죠. 이게 뭐냐면 이거는 지상권 우리 설정하자라고 계약한 날이에요. 계약한 날. 계약한 날. 요 접수일자는 뭐냐면 이 지상권 관련 서류를 등기부에 서류 접수한 날이에요. 그래서 권리로서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등기 원인일이 아니라 접수일이에요. 왜냐면 등기소에 내가 서류를 접수해야 이게 등기부에 공시가 되는 거니까. 이쪽에 보시면 지상권은요, 법으로 정해진 최단 약정 기간이 존재해요. 그래서 경관 건물이나 수목은요, 최단 기간이 30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경관 건물을 세울 걸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을 했는데 10년 계약을 했어요. 등기부에 10년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30년까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는 상관없고 어쨌든 최단 기간은 30년이다. 그리고 그 외의 건물은 15년. 그리고 건물 이외의 공작물은 5년. 이게 최단 기간입니다. 최장 종속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즉 뭐냐면 건물 이외의 공작물을 설치해 놓고 내가 10년, 20년, 30년 약정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 지상권 지료 같은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결정합니다. 왜냐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토지를 사용 못하는 거잖아요. 지상권자 때문에. 그래서 지료를 내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공짜로 해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 지료도 그러니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시기마다 지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런 지상권이 종료가 되겠죠.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30년 내 약정을 했어요. 그럼 지상권이 30년이 지났어. 그럼 지상권 목적 달성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한 거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지상권 목적 달성하면 지상권 소멸되거나 소멸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법률로 이 지상권은 그렇게 안 돼요. 왜냐면 남의 토지 위에 어쨌든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30년이 지났어. 근데 이 건물이 튼튼해. 아주 멀쩡해. 근데 이거를 돈을 넣어서 만든 부동산을 철거해버리게 되면 사회적인 경제적으로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상권자한테 더 많은 힘을 부여해줘요. 그래서 종료가 되면 지상권자는 야, 이 건물 튼튼한 건물인데 아직까지 쓸만하니까 갱신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토지 소유권자가 이걸 받아들여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싫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토지 소유권자가 싫다라고 하면 이제 지상권자는 그러면 지상에 있는 내 건물 네가 매수해줘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이 둘 중에 하나는 들어줘야 돼요. 자, 뭐냐면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상권 설정 함부로 해주면 안 돼요. 함부로 해주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남의 토지를 쓸 거야. 그럼 무조건 지상권 설정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때는. 그렇죠? 여기 그 경매 사이트 보면 네. 그렇게 건물만 이렇게 매각으로 나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는 나중에 매도할 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할 때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낙찰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건물만 매각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토지 소유권자랑 건물 소유권자가 다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건물만 내가 매각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토지 소유권자가 이거 건물 철거해. 지상권 설정 없으니까 철거해 하게 돼서 만약에 토지 소유권자 이익이 되면 이 건물 철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그래서 잘 따져봐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항상 위험한 건 아니에요. 항상 위험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토지 소유권자가 건물 경매 넣어요. 대부분 건물 철거 소송하면서 그러면서 경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냐면 내가 이거 낙찰받아도 지금 건물 철거 소송 진행 중이야. 등기부에 포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내가 낙찰받아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잔금 냈는데 건물이 철거될 수 있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토지 소유권자가 낙찰받아요. 그렇게 되면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자가 똑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보통 건물만 매각인 물건들은 토지 소유권자들이 낙찰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상권 말고 구분 지상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구분 지상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상권 설정한 그 토지 전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 범위를 정하는 거야. 뭐 이 위쪽, 아래쪽 아니면 토지의 일부 범위를 정하는 거야. 구분해서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구분 지상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니까 여기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지상권이. 여기가 이제 이 건물의 토지거든요. 토지인데 여기에 보니까 이 토지 위에 뭐가 있어요? 지하철 그 출구가 있어요. 출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지하철 공사, 어쨌든 이 지하철 공사에서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지금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일부만 이용하는 거잖아요. 전체가 아니라.
이럴 때 구분지상권이라고 표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분지상권 설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목적, 지하철도 시설물, 연결통로, 11번 출입구, 11-1번 출입구, 소유의 하는 거, 목적은 그거고요. 범위도 정해져 있죠. 이건 그냥 지상권이면 토지 전체지만 구분지상권이면 토지의 일부예요. 그럼 범위를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구분지상권인 물건들을 보면 전기 공작물이나 시설물이나 지하도로나 고가도로 등 이런 것들을 어쨌든 이건 뭐냐면 국가에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부에서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다른 사람 토지 위에 이런 공작물들, 시설물들을 설치할 때 대부분 구분지상권을 설정합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에. 그래서 위쪽에 보면 구분지상권 설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기 공작물, 철탑 및 송전 이걸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할 때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 토지 중에 일부를 사용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니까 여기도 구분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교통안전물, 안전시설물, 도로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로 지금 설정을 한 거예요. 하남시에서. 보통 하남시 보니까 한국전력공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리 분석을 할 때 지상권이 인수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지상권들은 인수돼도 상관없어요. 이런 지상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지하철역이랑 연결되어 있어. 통로가. 근데 만약에 내가 낙찰받아서 이 지상권을 없애려고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역세권 아파트 되는 거 포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지상권은 인수되는 게 더 좋죠. 역세권 아파트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지상권이 인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매물건들 중에서. 근데 이런 것들, 그래서 뭐 하남시라든지 한국전력공사라든지 이런 어떤 공공기관에서 설정한 이런 구분지상권은 인수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